자, 안녕하세요.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많이 힘들고 불안하신가요? 끝난 것 같나요? 여러분들 지금 끝이 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요.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영원한 것도 없지만 영원히 끝인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도 있고요. 만남이 있으면 다시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 뜻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놓는 순간에는 거기서 끝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고통도 그만큼 빨리 사라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겠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 사람뿐이다 할 때는요, 제외를 무조건 하세요. 그렇지만 난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귀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빨리 잊고, 그리고 지금 힘든 이 시간들은 시간이, 항상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만난다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뭐 제외 뭐 한다 그러면, 야, 어차피 만났던 사람 또 만나봐야 또 헤어져, 또 반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내가 다음 사람을 만나면 전 남자친구나 전 여자친구처럼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또 똑같이 헤어집니다. 반복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요, 좀 내가 가진 성격이라든지 내가 가진 이 사람의 결에 따라서요, 반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착 유형으로 따지면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불안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통제적인 남자는요, 복종적이고 착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여성분들을 만납니다. 이제 강한 남자가, 또는 강한 그러니까 여왕 같은 여자가 착한, 이제 복종적인, 순종적인 사람 만나서 자기 힘을 막 과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이 약한 사람은요, 의존적이거든요. 강함에 대해서 굉장히 로망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줘, 너무 강해, 보호받는다라는 느낌을 갖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연애에는 갑과 을이 존재하죠. 보통 갑은 뭐가 결핍이 돼 있죠? 갑은 열정이 결핍이 많이 돼 있고요. 을은 열정은 스스로가 불안을 많이 만들어내는 체질이기 때문에 열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존적이고 복종적인 사람은 이제 뭐가 결핍이 돼 있냐면, 이 헌신,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나만 바라보는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게 내가 막 노력하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헌신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밀감을 저는 애착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이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죠. 열정, 친밀감, 헌신, 이 세 가지가 균등하게 있어야 진짜 완벽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요, 결핍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이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결핍이 생겨서 상대적인 결핍을 봅니다. 그래서 열정을 채워야 될 때는 이제 불안을 좀 만들죠. 그리고 친밀감이 좀 훼손됐을 경우에는 나의 모습을 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 모습을 좀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헌신이, 이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뭐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난 널 사랑해라고 장문의 카톡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문의 카톡 뭐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쓸 땐 써야 됩니다. 장문의 카톡 할 땐 해야 되고요.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장문의 카톡이라든지 장문의 연락보다는 친구같이 접근해서 좀 열정을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이 상대적인 결핍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희처럼 이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발달 트라우마라든지, 발달 트라우마라는 건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생긴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알레르기를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건 싫어하는 것들, 노이로제에 걸린 것들 있잖아요. 음식과 뭐 비슷해요. 뭐 성격적으로 누가 날 공격하는 느낌이 든다 했을 때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이 있는데, 이 결핍이라는 거는, 결핍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떤 거죠? 많이 허기져 있다는 겁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피적인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이 회피형 애착을 가지신 분들의 특징은 인정 욕구가 되게 강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프로파일링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 사람의 결을 봐서 이 사람이 결핍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결핍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고 할 때는요,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들. 자, 여성분들 봐봐요. 남자들이 능력 있고 좀 키 크고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그렇죠? 이게 진화 심리학적으로도요, 키가 작은 남자보단 키 큰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요, 등치가 작은 남자보다 덩치가 좀 있고 근육질인 남자를 좀 선호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좀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여자가 생존 욕구가 충족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면요, 남자 능력보다는 외모 봅니다. 그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개개인마다의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이제 확률적으로 높은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는 가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일단은 남자는 어때요?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무조건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헤어졌다 하시면은요, 일단은 내가 미용실도 좀 가셔서 머리도 좀 하시고 피부 관리도 좀 하시고 운동해서 몸매 관리도 좀 하셔가지고요, 나의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헤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사귈 때 어땠어요? 남자만 바라보고 나는 언제나 너에게만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헤어진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좀 모임도 좀 다니고 동호회도 좀 가고 친구도 좀 만나고 남사친도 좀 만나서, 내가 좀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어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헤어져 있으니까 어디다 어필해야 될까요? SNS에다가 어필을 해야 되겠죠. 예쁜 사진,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거, 내가 발전적으로 활동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SNS에 뭐 일주일에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올릴 때도요, 최소한 한 달은 그냥 냅뒀으면 좋겠어. 바로 올리면 너무 티나잖아. 그래서 언제 올리면 좋냐? 3주 이상 지났을 때부터 사진을 올리시는 게 통상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헤어졌을 때 이런 분들이잖아. 이제 내가 혼자 있고 싶어서 너무 집착을 많이 당해서 헤어지셨잖아요. 자, 근데 여성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런 남자는 어때요? 바로 뭐 어떻게, 남성분들 또 여성분들이 집착해서 나도 뭐 여자가 재미도 없잖아, 이 여자한테. 나도 여자친구한테 이제 재미없고 나도 좀 혼자도 지내고 싶고 뭐 다른 여자도 자꾸 보이고 그랬잖아.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보니까 재미없었잖아.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자친구가 헤어져 버린 거야. 심지어 다른 사람 만나봐. 그제서야 여러분들 확 여자친구의 소중함을 깨우쳐서 그제서야 뭐 제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면서 오히려 막 복수하겠다 이래. 근데 결국은 어때요? 복수가 아니고 제외해서 잘 만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분들에 비해서 참을성이 좀 없어요.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연락했는데 거절당하면 대체적으로 포기하고 싶어하고,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내가 거절당했지만 또 해서 다시 만나면 돼요. 굳이 내가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이거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요, 지금은 안 좋지만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실패했지만 또 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라는 거는. 지금의 생각과 뭐 한 달 뒤의 생각, 두 달 뒤의 생각, 세 달 뒤의 생각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감정이라는 거는 미화됩니다. 어느 정도 리셋이 되죠. 그 후에 상대방이 이제 감정이 좀 사그라드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불안을 만들으셔야 돼요. 불안. 상대방의 불안. 아까처럼 내가 잘 사는 사진, 그리고 예뻐진 사진, 이런 것들을 SNS에 그때 딱 연출해버리면 상대방 어떨까? 와, 나랑 사귈 때는, 거지같이 얻어내더니, 쟤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 예뻐졌어? 쟤 무슨 취직했어? 뭐 이렇게 딱 나오게끔 아쉽게 만들자고요. 응?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자고요. 물론 상담받으면 여러분들 그 상대방의 타고난 결핍과 상대적인 결핍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이 영상만 보고 제외하시려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여지는 거. 외적인 모습.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다시 다가오면 여러분들 밀당을 그때부터 잘하셔야 돼요. 가치 높은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이 가치라는 게 또 뭔가 또 이게 대해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가치라는 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가치는. 어떤 사람은, 의존적인 사람은 돈 많고 좀 강한 사람을 좀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을 좀 좋아할 수도 있고, 가치라는 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서 상대방이 뭐만 하면 막 눈치 보고, 표정이 왜 그래 너, 이러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뭐 이상하다 싶으면 막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 성격의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있어요. 이게 약간의 좀 인식장애가 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회피형들이 많지. 그래서 이 가치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상담을 해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라는 게 가치거든요. 이 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자야 내가. 남자친구가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야 나 여기 집에 좀 태우러 오면 안 돼? 나 지금 다리가 좀 아파서 그런데 자기가 와서 나 태워다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남자가 이렇게 와서 태워다 주잖아. 그러면 남자는 어때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만약에 노력해서 이렇게 태우러 왔어. 그럼 여자친구가 고마워 너뿐이야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또 보상을 받은 거잖아.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가 노력했죠? 여자가 가치 높은, 지체 높으신 뭐 공주님처럼 고마워 너뿐이야 이러면 어때? 남자는 가치 높은 여성한테 인정받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남자를 항상 노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반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향에 따라서 떠받드는 거를 좋아해 준 사람은 좀 떠받들어 주셔야 되고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상대가 노력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가치라는 건 좀 상대적이라서 연애 채널에 나온 것들은 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제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 어떤 부분은 요것도 맞고 뭐 편지를 써서 해야 됩니다. 뭐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뭐 진심을 전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타이밍에 적재적소에 이 방법과 저런 방법 이런 방법을 어떤 상대한테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멋있어지시고 예뻐지시고 행복해지시고 자존감을 좀 올리세요. 그래서 영상에는 이런 말들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DSM-5에 나와 있는 이 성격 장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올려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렇고 이런 사람의 성격은 좀 이렇다라는 걸 좀 올려서 이 성격적인 부분이
이렇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조금씩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서 제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고요. 제외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이 성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영상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시간 상대방이 떠났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끝납니다. 여러분들 재회는 무조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마음을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닌 사람들은 빨리빨리 포기하세요. 그렇지만 만날 가치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나서 행복해지세요.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재회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의 진검다리TV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